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민 화우 정보보호센터장 이근우 변호사입니다. 정보보호하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기업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화우의 정보보호센터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대응, 침해 사고 대응 등 정보 보안과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폭넓은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과 IT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정보보호 날을 맞이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보보호센터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광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신사업그룹장으로서 이근우 변호사님, 장세규 변호사님, 이유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열심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업그룹에서 업무하고 있는 3년차 변호사 장슬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업그룹에서 TMT 업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세 분 말고도 방송통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TMT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이수경 변호사님, 그리고 방송통신 정책 전문가로서 정부 부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신 정한근 고문님, 그리고 정보보안 이슈 등을 통해서 굉장히 전문가적인 활동을 활약하고 계신 우리 백재환 전문위원 등이 계십니다. 먼저 정보보호 날을 맞이해서 우리 장슬기 변호사님께 정보보호 날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ICT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두 번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월 두 번째 수요일로 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2009년 7월 7일에 77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하여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예, 7월 7일 당시에 디도스 공격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에 서 우리나라에도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청와대, 국방부 등 우리나라 주요 기관은 물론이고 각종 은행과 또 포털, 주요 언론사까지 전방위적인 공격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모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디도스 공격이라면 특정한 날에 국한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실시간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보보호의 날이 지정되었다는 것이 그만큼 사이버 공격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인 제로 트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제로 플러스 트러스, 말 그대로 어떤 사용자 또는 소프트웨어에도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즉 네트워크나 회사의 자원의 보안이 침해되었을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모든 접근 요구에 대해서 가장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은 결국 특정한 기술이라든지 보안 기법을 가리키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정책이나 패러다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개념이 도입된 것일까요? 역시 디지털 변혁,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요 토대가 됐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인프라가 IT 시스템 기반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회사 내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개인 노트북이나 개인의 휴대폰 같은 걸로 넓어지기도 했고요. 기업이 전적으로 자체적인 IT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이 아니라서 IT 인프라 자체 또는 각종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도입하는 IaaS, SaaS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택근무가 좀 더 보편화됐고 그 과정에서 기업에서 도입한 각종 솔루션들을 생각하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개입하다 보면 결국 해커가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나 경로, 즉 공격 표면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기업으로서는 모든 내부 리소스를 자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상 취약점이 생겨도 놓치기도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으로서는 보다 촘촘하게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생기면서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안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IT 시스템에 작용하는 변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안 취약점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 보안 기법이 다양해진 것이 우리 제로 트러스트의 도입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로 트러스트는 개별 IT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개별 사용자가 권한이 있는지, 개별 디바이스가 안전한 기기인지 등을 입증한 후에야 허가를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내에서 계속해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장 변호사님, 제로 트러스트의 도입 전후를 간단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전의 보안 시스템 구조는 간단히 말하면 방화벽을 기준으로 안과 밖을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벽 역할을 하는 방화벽을 경계로 해서 방화벽 내부의 시스템은 암묵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식은 내부 리소스가 전부 회사 내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을 것을 가정하고 생긴 옛날 모델이지만 사용자 환경이 다양해진 요즘과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 내부의 시스템 한 개가 해킹당하는 등의 위협이 발생한다면 금세 내부 전체로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한다면 방화벽 내부, 즉 기업의 망 내부도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각 시스템이 신뢰 기반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시스템이나 리소스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즉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소스코드, 특정 시스템을 따로 구성하고 서로 다른 리소스에 접근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접근 권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부에서 위협이 전파될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사용자도 그리고 디바이스도 워낙 다양해지고 많아졌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울타리를 모두 마련하려면 보안관리자가 IT 시스템 내 모든 사용자하고 디바이스를 다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사용자들은 매번 인증을 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 보안관리자가 개입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네, 물론 하나하나 감시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역으로 보안관리자는 처음부터 보안 정책을 다 위반할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란 말 그대로 믿지 않고 매번 새로운 인증을 확인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벽 밖, 즉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것과 동등한 레벨로 기업 내부 안에서의 보안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자들이 수평 이동이라고 말하는 내부망 내에서 해킹이 확산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망 외부의 공격자 해킹을 시도하면 보통 지속적인 공격을 이어가기 위해서 소위 CNC 서버를 내부망에 마련해 두는데요. CNC는 커맨드 앤 컨트롤의 약자로서 해커가 원하는 공격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기업망 내부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기지입니다. 내부망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공격자의 공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마치 페이스메이커처럼 외부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격을 시작하기도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APT 공격과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굉장히 지능적이고 복잡한 공격이 수행될 경우에는 CNC 서버가 필수적인데요. 제로 트러스트 개념은 이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전에 기업 IT 보안 모델은 언제나 공격자를 외부에 위치한 거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접속한 사용자나 내부 트래픽에 높은 신뢰성을 부여했는데, 이 경우에는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도입한다면 수평 이동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보니 내부자에 의한 공격이라든지 정보 유출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1년 5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내 모든 연방기관에 제로 트러스트 구조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미국 국방성은 2022년 제로 트러스트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2027년까지 구체적인 구현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야흐로 제로 트러스트의 아키텍처가 국가기관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이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광욱 변호사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 정책 도입 흐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추진 중입니다. 2022년 과기정통부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분과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제로 트러스트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2022년 10월에 과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와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제로 트러스트 포럼을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인데요. 미국 NSA나 니스트 등에서 펴낸 제로 트러스트 정책과 도입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또 분석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전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실로 작년 7월에 키사에서는 처음으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펴내기도 하였습니다. 1.0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원리와 설명을 포함해서 도입 절차,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IT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절차가 담겨져 있고요. 현재는 가이드라인 2.0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도입하려는 기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입해야 할까요? 네, 사실 기업이 단기간에 완벽하게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보안 환경을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 맞도록 향상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현실적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 단계로 기업의 현재 수준을 평가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하는 프로세스와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보안 정책을 만들거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을 하는 단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 보안을 제고하는 효과가 줄어들거나 업무 효율을 크게 낮추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 전반에 즉각적인 도입을 하기에 앞서서 적당한 규모의 비즈니스에 한정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먼저 해본 후 결과가 적절하다면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적용하도록 발전시키고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피드백과 개선 요구를 반영하면서 여러 사이클에 걸쳐 점진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성숙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중요하면서 큰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제로 트러스트는 기존의 보안 방식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면서 기존 기술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보안 위험이나 공격 가능성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 궁극의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접근 통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로 트러스트는 활발한 성숙 단계에 있는 패러다임으로서 여전히 통일된 거버넌스와 기술적, 정책적 발전이 필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화우의 정보보호센터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입법 동향과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관련 동향들을 확인하고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넘버원 화우!